별로 달라진 건 없고요. 저는 진짜로 이때까지 길 가다가 암 찾는 의사 이용현 쌤 아니세요? 이렇게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화면하고 실제가 좀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지만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상생활하고 막 달라진 건 전 솔직히 모르겠고 마인드가 좀 바뀌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방송 나가서 이렇게 떠드는데 뒤에서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이런 죄책감? 그 덕분에 원래 좀 하던 거였지만 더 운동도 더 괜히 혼자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음식도 괜히 더 조절하게 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이 돼 저 혼자 이거를 자를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한까지는 그냥 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면서 열심히 바른 생활을 좀 하게 됐다. 이게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고 제가 하는 걸 봤을 때 이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건강한 생활 습관 더 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 실제로 제가 이 개원을 하기 전에는 공직의사로 여러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제가 성숙했다고 조금 느끼는 시점에 개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하기 전에는 되게 불안감이 컸어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분들 놓쳐갖고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어떡하지? 암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걱정이고 다른 거는 솔직히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세 발의 피 같은 걱정이죠. 나름 뭐 직원 관리도 있겠고 오히려 뭐 환자가 안 오는 것도 고민을 무조건 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일단 그냥 내가 진짜 하다가 실수해서 환자분 놓치면 어떡하지? 이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다행히 놓쳤다는 소식은 없어요. 제가 그런 걱정 반, 확신 반을 가지고 진료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은 조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을 검사하고 시술도 막 해드리면서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다행히 유방암 되게 침숙성으로 가기 전에 굉장히 초기에 환자분들이 많이들 발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복이 잘 돼서 돌아오시는 걸 볼 때마다 인간으로서 참 뿌듯함을 느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 덕분에 저도 같이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암 환자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희한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12월 달은 원래 다른 병원도 다 많이 나온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성수기거든요. 검진 성수기라서 11월, 12월 달에 항상 어느 병원을 가든지 암 환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병원은 약간 예외가 되는 게 검진 성수기가 없이 저희 병원은 그냥 똑같거든요. 일괄적이어가지고 환자분들을 저는 많이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정말 제가 옵세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약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12월 달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이 똑같이 봐요. 다른 달하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이번 달에 유독 유방암이 많이 나왔던 거가 환자를 많이 봐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령대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넓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50대 위주로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오고 있어서 20대 분도 있고 30대도 당연히 있고 40대, 50대까지 골고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굉장히 젊고 파릇파릇한 나이대에 너무 많더라. 그리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더라. 이런 게 저는 제발 이번 달만 그러길 지금 빌고 있는데 계속 이런 추세면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유방암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게 엑셀 파일에 항상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유방암 전 단계 환자분들이 여기 제가 진한 핑크색으로 지금 표시한 게 암 전 단계거든요. 저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되게 많이 유방암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 유방암 세포도 지금 작은 조직 검사에서 안 나왔던 혹인데 떼보면은 쬐끄만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 암 찾는 의사라서 초음파를 봤을 때 그 혹의 관상을 보면은 어쭈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게 딱 각이 나오긴 하는데 갈수록 헷갈리게 하는 뭐야 이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혹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유방 초음파를 봤을 때 되게 젊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혹이 모양이 너무 예뻤는데 혈류가 유별나게 되게 많이 증가가 되는 혹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양은 또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모양이 예쁘면 유방암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모양은 예쁜데 혈류가 너무 떠갖고 이게 느낌이 촉이 이상한 거죠. 저는 그 혹을 제가 골라서 요거 검사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유방암 연기였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볼 때마다 저도 띵해요. 이런 식이면 나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렇다고 모든 혹들을 무작위로 검사하신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선별해서 하긴 하지만 그만큼 유방암이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는 전형적인 굉장히 못생기고 삐죽삐죽한 그런 애들이 특징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쁜 모양의 유방암도 많더라. 이게 조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나왔던 케이스들을 제가 돌이켜서 쭈루룩 이렇게 훑어보면요. 전형적인 유방암은 당연히 많지만 아닌 척한 유방암도
병원도 많더라. 물론 그런 것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찾아내긴 하지만요. 그래도 간담이 서늘할 때가 많답니다. 아,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빨리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성격이 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람 성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모든 것까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작은 가능성 가지고 왜 이렇게 겁을 주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점점 빈도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걸 제가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은근히 좋은 시너지가 제가 있는 걸 느꼈던 게 제 가족들이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제 남동생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정말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데 이 동생이 유별나게 어릴 때부터 군것질에 음료수를 달고 살았어요. 그때는 뭐 몸에 안 좋고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릴 때 되게 말라가지고 그런 거라도 먹고 찌라고 하면서 정말 잔뜩 사줬어요. 저는 과자를 별로 어릴 때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동생은 진짜 달고 살아서 사이다하고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빨이 녹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빨이 거의 하얀색 부분만 살짝 보일 정도로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보기 흉하니까 입 좀 닫고 웃어라.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그 소심한 마음에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웃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 은근히 관리를 하더니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부터 동생이 탄산음료를 정말 끊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었대요. 그래서 지방간도 있었는데 되게 좋아졌고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집 식구들도 음료수를 일체로 다 끊었어요. 예전에는 뭐 미에로 파이바도 많이 먹고 바카스 되게 좋아하고 비타오백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먹지 마라 과당 다 치워라 이 먹으면 암 걸린다 막 이러니까 저희 집 애기들도 솔직히 애기들은 음료수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 이거 먹으면 암 걸려 죽어 이러면서 애들이 안 먹어요. 저희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마셔도 돼? 내가 논문 찾아봤는데 그거 괜찮아. 그러면은 마시고요. 그건 안 돼 이러면 안 마셔요. 저희 남편도 끊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사진까지 찍어서 바카스성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암찬의 의사가 말해서 이거 안 마신다고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엄마나 아내로서 이런 거를 했더라면 또 잔소리 하네 이러면서 다들 그냥 한 귀로 흘렸을 걸 분명하거든요. 근데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 게 암찬의 의사로서 말을 하니까 다들 먹히더라고요. 겁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이니까 되게 좋은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게 봐주셔가지고 잔소리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잡다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는 뭐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보고 진단만 내리고 이런 것만 당연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 상호 복합적인 관계 하에 발생을 하는 거였구나. 암이라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절대 아니더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서 암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걸리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고요. 확실히 사람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혼자 끊임없이 그냥 책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좁았던 시야에서 많이 넓어진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저야 건강검진과 굉장히 밀접한 전문과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막 솔직히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요. 이 암찬의 의사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오늘 6개월 됐는데 유방초파 할 때 됐는데 이러면서 하게 되고 내 몸이 건강한 거가 제가 스스로 확신이 차야지 이렇게 떠들 수 있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촬영 끝나고 제가 초음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를 자극하는 채찍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댓글 같은 거에도 보면은 은근히 많은 분들이 뭐 덕분에 뭐 찾았다, 빨리 발견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오셨던 분도 마찬가지인데 유방에 혹 있던 분이 대전에서 오셨었는데요. 대전에서 굉장히 뭐 좋은 유명한 병원 가셨대요. 근데 거기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켜보자고 했던 혹이었고 똑같은 혹을 CD까지 가지고 오셨고 제가 봤더니 제 눈에는 안 괜찮아 보였거든요. 안 괜찮아가지고 조직 검사도 하고 해드렸더니 유방암 일보 직전으로 나왔어요. 그분이 되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기는 저랑 만나게 된 게 되게 행운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이런 말을 가끔씩 이틀에 한 번씩 제가 듣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빨리 발견해가지고 제거가 돼갖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 그날은 막 제 밥이 필요 없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저도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게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정말 미리 해가지고 손해볼 게 참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많죠. 되게 많은데 얼굴도 다 기억하고 오시면은 아이고 오셨냐고 보고 싶었다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다들 다 보면은 암으로 거의 일보 직전에 제거가 되신 분들 아니면 어쨌든 정말 극초기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살짝 언급 드렸는데 간에 찌끄만 이제 혹이 있었고 그 혹이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를 계속 알고 있던 혹이었고 근데
괜찮았다 이랬던 혹이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초음파를 봤을 때 전형적인 그런 착한 혹의 모양이 좀 아니어서 조금 찝찝해서 검사를 하셔라고 권고를 드려가지고 그분이 그 혹을 제거를 하셨더니 담도암 연기가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담도암의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발견 자체가 보통 3기는 돼야지 발견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견된 시점부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료가 진짜 안 돼요. 너무 어렵거든요, 암 자체가.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그 진짜 그 축복받은 케이스가 가능한 경우인데, 그분이 연기가 나와서 담당 대학병원에서도 세상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고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오시는데 올 때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아요. 되게 너무 좋다고 하시고, 그럼 저도 되게 볼 때마다 뿌듯하고요.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조직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안 나왔거든요. 암세포가 안 나왔지만 생긴 모양이 조금 되게 기분 나쁘긴 해서 제가 제거까지 해드렸다가 그 유방이었어요. 제거를 했더니 유방암 찌끄러기 암세포가 정말 작은 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셨더니 암이 안 보이는 거죠. 더 이상 MRI를 찍고 뭐 다 해봐도 암세포가 없어서 깨끗해서 암이 안 나온 걸 확인을 하고 치료가 그냥 끝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기분 좋죠. 일단은 조직검사만 하고 넘어갔더라면 유방암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암찌끄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조직검사에서 채취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제거를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던 분들인데, 그 덕분에 이제 유방은 예쁘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암은 또 제거가 되고, 이런 분들이 한 해에 거의 한 3-4분씩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 소식을 제가 회신을 통해서 받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죠. 반면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생전 안 하다가 유방이나 뭐 어디 혹이 만져져갖고 뒤늦게 오신 분들은 진짜 저도 우울하거든요. 어떤 위로의 말도 생각이 안 나고 할 말이 참 없는데, 이렇게 빨리 발견돼가지고 수명 팔자 자체가 아예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우리는 그냥 천생연분이라서 서로 잘 만났다, 이런 기분이 들죠. 100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런 이벤트 때문에 병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 힘든 일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많이 오겠죠. 뭐 불평인 환자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100개 중에서 그런 건 한두 케이스고요. 나머지 99명은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이 참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중독 같아요. 이게 힘들어서 그냥 다 때려칠란다 막 이런 마음 진짜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이렇게 욕먹으면서 하면 뭐하냐, 야 다 때려치고 싶다 하다가도 돌아서면은 또 원장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 들으면 또 내가 그래 내가 또 이 맛에 또 일을 또 해야 되고, 약간 당근과 채찍이 적당히 있는데 일단 당근이 그래도 더 많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 암천내 의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해서 조금 여러 소감?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힘든 점도 물론 많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더라.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원동력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눈이 침침해지고 손목이 나갈 때까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기 전에, 심지어 아니면 정말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주는 보람찬 일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뭐 적어도 천국은 가지 않겠습니까? 종교가 딱히 있진 않지만 그냥 혼자 그렇게 기쁘게 보람찬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는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건강하게 늙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랑 더불어서 어쨌든 그동안 또 이 화면에서밖에 얘기를 제가 못 해드리니까 궁금한 점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Q&A 시간도 다음에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려가지고 제작팀하고 그거 관련해서 영상 제작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